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오늘은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구입하시는 입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구입하시는 입문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구입할 때 알아야 되는 영상, 그리고 이런 보드는 좀 피하고 싶다,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 피해야 되는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이트보드를 나눌 때는 일단 가격대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0만원 미만대, 한 3, 4만 원대부터 10만 원 미만대의 저가 스케이트보드가 있고요. 10만 원대 중반, 그리고 초반, 후반대 스케이트보드가 있고, 또 20만 원, 30만 원 전문 매장에서 판매하는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가격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입문자분들이 피해야 되는, 구입을 피해야 되는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스케이트보드를 그래도 한 30년 정도 오래 탄 사람으로서 관점에서 보는 피해야 될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스케이트보드 입문자분들이 꼭 피해야 할, 구입을 피해야 될 스케이트보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샵이라 그럴까, 쇼핑란에 보이는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저가대 10만원 미만대 스케이트보드는 정말 좀 구입을 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가격대는 일단 가격적으로는 되게, 장점은 가격적으로는 되게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니까 구입하기 좀 편하시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나 안 탈 거야 하면 사실은 저렴한 가격대 스케이트보드 몇만 원대에 구입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두 번 타고 나 안 탈 거야 이러면 구입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구입을 해서 이 스케이트보드로 좀 제대로 타고 연습도 하고 꾸준히 배우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10만 원대 미만의 네이버 쇼핑 검색해서 나오는 그 저가대 스케이트보드는 피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습도 해보고 보드를 타보면 그런 이제 저가대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해서 갖고 오신 분들도 많이,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보드가 왜 안 좋냐면, 일단은 내구성도 너무 떨어지고요. 소재들, 그래서 이 스케이트보드의 데크, 이 판때기가 데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드코어 소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푸시오픈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트릭을 들어간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고 잘 깨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트럭이라든지 베어링 이런 소재들도 아무래도 저가대의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행이라든지 방향 전환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대 미만은 가급적이면 한두 번째 탈 거 아닌 이상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또 한 가지 그 저가대에 구입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스케이트를 타고 재미가 들면 조금 타다 보면 이 스케이트보드 안 좋은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정상적인 괜찮은 스케이트보드로 비용을 들여서 10만 원대라든지 20만 원, 30만 원대 괜찮은 스케이트보드, 제대로 탈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로 갈아타시게 됩니다. 그러면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굳이 처음에는 10만 원대 미만은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스케이트보드를 계속 탈지 안 탈지 모르시면 대여를 해서 좀 타보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구입할 때 괜찮은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스케이트보드를 구입을 하셔야 되느냐. 사실 이제 스케이트보드 제목이 입문자 분들이 잘 구입하는 그러한 컨셉의 영상이지만, 사실은 스케이트보드의 입문자건 초중급 상급이건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좋은 스케이트보드를 구입을 하시면 기술도 빨리 늘고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스케이트보드를 자기가 처음에 구입한 스케이트보드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이렇게 다 조립이 되어 있는 그런 스케이트보드가 있고요. 이렇게 데크 따로, 트럭 따로, 휠 따로, 베어링 해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커스텀 되는 스케이트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각각의 부품들의 성능이 가장 좋기 때문에, 실제 이제 프로들이 유튜브라든지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멋지게 잘 타는 프로들이 타는 그런 스케이트보드들은 다 이렇게 커스텀으로 세팅되어 있는 스케이트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탄성이라든지 그리고 튼튼함,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실 때, 그리고 주행감이라든지 여러모로 가장 훌륭한 스케이트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오래 타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한번 구입하시면 사실은 휠이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타더라도 자주 바꾸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데크 같은 경우에도 실력이 많이 향상이 돼서 트릭을 많이 한다든지 높은 데 뛰어내는지, 그러면 그래도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의 경우에는 데크도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 괜찮은 것을 구입을 하시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괜찮은 이런 커스텀 컴플릿의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커스텀 컴플릿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튼튼하고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데 가장 좋지만 단점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센 거죠. 한 20만 원대,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부품을 조립을 하면 30만 원대 이상 또 나오는 가격대가 바로 이런 커스텀 컴플릿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스케이트보드를 즐기시고 배우시고 타시려면, 그리고 오래 타시려면 이런 커스텀 컴플릿이 가장 좋다. 이런 커스텀 컴플릿은 이런 보드콜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 전문 샵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대, 30만 원대 이런 커스텀 컴플릿이 금액대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컴플릿, 세팅이 다 있는 완성형 스케이트보드 컴플릿을 구입하시는 것도 차선책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완성형 컴플릿은 그런 오픈마켓에서 10만 원대 미만은 제가 비추해 드리고요. 그래도 10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대의 컴플릿을 구입을 하고 브랜드가 있는 그러한 컴플릿을 구입을 하시면, 물론 이런 커스텀보다는 사양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초중급자 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트릭을 하시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고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타시다가 이렇게 커스텀으로 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부품별로 다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품별로 바꾸셔서 또 이렇게 보드를 즐기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대로 그리고 형태별로 초보자 입문자분들이 쓰시는 보드를 한번 알아봤고요.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이즈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셔서 기본적으로 일반 성인 기준으로는 8.0인치, 즉 스케이트보드는 이렇게 이런 길이가 아니고 이 너비로 사이즈가 측정이 되는데, 이 사이즈가 8.0인치 사이즈가 제일 기본 사이즈고 제일 많이 나가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 일반인 분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메인 사이즈는 8.0인치다. 그래서 여성분이라든지 아동들, 이제 발이 좀 작기 때문에 8인치에서 조금 작게 7.875, 7.75, 그리고 더 작은 분들은 7.5, 어린 친구들은 7.25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동분들 200대 발 초반, 230, 40, 50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7.5에서 7.875 정도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발이 크신 분들, 그리고 또는 파크라든지 기물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8.0보다 좀 큰 사이즈 8.125, 8.25, 8.5 이렇게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이즈가 제가 그냥 기준점을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1+1은 2다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이라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 여성분들에도 좀 사이즈가 길어지면, 이 너비가 좀 넓어지면 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없지만 그냥 8.0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편하고 안정적으로 쓰겠다, 기물을 많이 쓴다 그러면 좀 넓게, 나는 발이 작으니까 좀 작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가볍게 쓰고 싶다 그러면 좀 작게 이렇게 사이즈를 결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 브랜드, 브랜드는 여러분들 월드와이드 브랜드들 이렇게 쓰시면은 기본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스케이트보드가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의 브랜드들은 다 성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트럭 어떤 부품들, 트럭이 좀 더 좋은 거 있고, 배어링이 좀 더 좋은 거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브랜드의 스케이트보드들은 다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추천해드린 브랜드는 스페인 브랜드인 자트. 되게 유명한 프로들도 많고 계속 올라가는 브랜드입니다. 자트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플립 스케이트보드도 미국 캘리포니아 브랜드라서 워낙 괜찮고요. 플랜 B 너무너무 유명하고 멋있는 친구들이 많은 브랜드도 괜찮고요. 로그 LOG 스케이트보드도 국내 브랜드지만 가격 대비해서 10만 원 초중반대에서는 충분히 가성비가 괜찮은 스케이트보드로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제가 언급한 브랜드 말고도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맞춰서 좀 브랜드가 있는 브랜드라면 어느 브랜드건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대 그리고 사이즈 또 브랜드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픽 디자인에 맞는 것들, 마음에 드는 그래픽 디자인에서 사이즈와 가격대 이렇게 맞추셔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스케이트보드를 처음에 구입을 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스케이트보딩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스케이트보드 입문자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구입할 때
자신에게 딱 맞는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이런 스케이트보드들은 좀 구입할 때 좀 피하면 좋겠다는 스케이트보드에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셔서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스.